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올해 7월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기초연금 10주년을 맞이해서 기초연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인 2014년 단독가구 87만원에서 매년 올라 2024년 단독가구 213만원으로 2.4배 급등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3000cc 기준이 삭제되면서 외제차를 소유해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큰 논란거리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에 50%까지 감액가는 제도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을 초과하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만원 정도씩 감액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실제 깎이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적합성을 강조하며 서로 연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하며 국회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할 뿐 주도적으로 정부 차원의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여부는 거론하지 않은 채 지급 액수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정부는 어르신들의 눈치만 보며 사실상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장치의 한 가지인데요. 보험료, 즉 내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2014년 시행 후 지난 10년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습니다. 만일 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 빈곤율은 44.9%에 달했을 텐데 기초연금 덕분에 노인 빈곤율이 7.2%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기초노령연금법을 토대로 2008년 처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인데요. 당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정부 재정의 한계를 핑계로 지급 번위를 종전대로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며 지급액만 20만원으로 인상했고 명칭도 노령이 빠진 기초연금으로 바뀌며 2014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대통령 선거와 밀접하게 연결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표적인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기초연금은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기간 중 기초연금 30만원을 공약했으며 당선 후 실제로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대선 기간 중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물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고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정치권으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노인표를 의식해서 기초연금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기초연금을 확대하다 보니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고 국민연금과도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가난한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도입 때부터 성격이 모호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을 돕고 심각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 노인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과 10억원 집을 소유하고 2천만원
원 정도의 은행 예금이 있으며 월 3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 부부의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연금개혁만을 기다리며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무작정 지켜보는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연금개혁의 길이 아닐까요?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세수 부족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과 같은 문제들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실패로 끝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연금재정 확보의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큰 예산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은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